10년 이상 대표님들의 승계, 절세를 도와주셨네요. 오늘은 그 가지급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실제 사례를 좀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을 처리했던 실제 사례들인데, 실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의 경우도 가지급금을 차등배당 형식으로 처리했던 업체인데, 이 회사의 법인 재무상을 보게 되면 45% 지분 2명과 5% 지분 2명, 총 4명의 주주로 구성된 주주였으며, 가지급금은 약 5억 7천만 원 정도 있던 회사였습니다. 잉여금은 38억 정도 있는 회사였고요. 가지급금 해결 사례 소개인데, 일단 5억 7천만 원은 가지급금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차등배당 6억 3천만 원을 집행을 해서 배당 결의일은 3월 20일 날 결의했고요. 그래서 원천세는 9,720만 원을 4월 10일 날 이미 납부했던 업체입니다. 세금을 제외한 5억 3,298만 원으로 가지급금을 상기한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대표님 연봉은 약 2억 정도였습니다. 뭐 업체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느냐 여쭈었더니 가지급금이 5억 7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 차등배당으로 처리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드리겠다고 하고 주주총회 의사록등을 점검해 봤습니다. 네네. 가지급금을 상계하려고 배당을 실시를 이미 했네요. 하고 상기한 가지급금하고 이미 상기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딱 봐도 그냥 세금이 엄청나게 내실 거고, 원천세만 내셨는데 그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가 엄청나게 나올 텐데 왜 네.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네. 이미 이 네네. 사건은 벌어진 다음에 가셔서 이거는 네. 뭐 해결해 주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셨을까요? 대표님의 뭐 한계 세율에 관련된 부분인데, 대표님이 2억 정도 연봉이시면 이제 과세 표준이 좀 내려면 1억 6천만 원 정도가 돼서 적용 세율이 38%입니다. 추가적으로 배당이라든가 뭐 임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은 41.8% 정도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총 배당을 결의하려면 배당 결의 내용들인데요. 이게 주총 의사인데 차등 배당을 곱하기 차등 배당을 시시해 주셨습니다. 정기 주총회를 통해서 배당이라는 것은 차등 배당을 진행을 했는데, 승인 내역을 보게 되면 최대 주주가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배당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소액 주주들한테 차등 배당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그런 예규였는데, 대주주가 배당을 받고 소액 주주가 포기한 그런 사례였던 거죠. 배당 포기 동의서를 제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에 이런 부분들은 상법상 결의 무효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소액주주의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 5% 지분은 실제로 주주총회 결의에 참여한 적도 없다는 내용을 확인해서 이 부분으로서 소를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네, 대주주가 포기하고 소액주주가 가져가는 거는 용인이 되지만 네, 네. 소액주주가 포기하고 대주주가 가져가는 거는 차등배당에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그렇게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입장을 했다는 거는 주총 무효의 소를 제기하신 거잖아요.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대표님한테 컨설팅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자. 네, 네, 맞습니다. 주총을 무효시킨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거죠? 이거 추가적으로 배당을 받게 되면 3억 정도는 세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 이 회사의 상황을 봐서. 그래서 봤더니 주총 무효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제안을 드렸습니다. 회사에서 전혀 모르던 거를 고민 끝에 찾아내신 거네요. 뭔가 맞습니다. 대표님이 네, 세금을 많이 낼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거를 세금을 적게 내게끔 바꿔드리려고 하다 보니 네, 기존의 주총을 무효화 시켜야 되는데 마침 또 무효의 조건이 되는 회사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편에 보게 되면 이제 판결문입니다. 1,700만 원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원천소득세가. 근데 그거를 우리는 배당을 포기했으니까 돌려주세요라고 말하면 조사관님들은 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를 제기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판결문을 받아서 우리 세무서에 조사관님한테 제안 드려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원천세를 돌려주십시오라는 판결문을 제안해 드린 겁니다.
그렇죠. 이게 완벽하게 무효가 돼서 이 음, 기업체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활용하면 굉장히 좀 유효한 기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퇴직금을 집행해 드렸고, 퇴직금을 집행해 드렸더니 한 대표님은 11억 7,400만 원 정도, 그래서 세금을 빼고 10억 정도 받으셨고요. 네. 네, 네, 오른쪽은 9억 8억 1천만 원 정도 퇴직금이 설정이 되고, 퇴직소득세 7억 5천을 뺀 나머지 7억 3천만 원을 실수령이 됐다. 마지막으로 효과에 대한 비교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는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차등배당 솔루션을 썼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본인 소득의 2억과 차등배당 6억을 합하게 되면 세금이 3억 정도 세금이어서 실제로 가지급금은 끈 거는 3억밖에 안 끄고 세금만 3억 내는 이런 과중한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배당 개시 상법의 어떤 요건의 흠결을 찾아서 무효화시켜서 퇴직금으로 처리한 사례인데, 그래서 차등 배당을 했더니 세금은 총 2억 6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었습니다. 네, 퇴직금으로 이걸 처리했더니 금액은 6억 3천에서 19억 8천5백만 원이 되면서 법인세 3억 7천만 원이 환급되고 개인소득세 그렇죠. 9억 6천만 원 정도만 내서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낸 게 아니라 8억 1천만 원만큼 환급받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결국 개선 효과를 보게 되면 6억 차등배당하는 업체 같은 경우 2억 6천만 원만큼 냈는데 우리가 퇴직금을 했더니 1억 8천만 원 돼서 실질적으로는 4억 4천 2백만 원만큼.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 전문위원님이 컨설팅을 갔을 때 이미 차등 배당을 해서 가지급금 해결하기 위한 차등 배당을 실행을 했었 실제 가지급은 한 3억 정도밖에 못 꾸는 상황이었는데 네네. 네, 전문위원님이 가셔서 이렇게 퇴직금 요건이 되니 퇴직금을 실행해 주셨고 네네. 퇴직금을 거의 뭐 20억 가까이 해주셨네요. 20억을 하면 네네. 20억이 비용 처리가 되니까 법인은 법인세를 3억 7천이나 줄이고 네. 그리고 대표님은 이 퇴직금에 대한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1억 네. 9,600인데 이렇게 네네. 하고 뭐 건보료 같은 거는 당연히 없고 4대 보험이 네. 없고 네네. 그래서 결정세액은 보니까는 실제는 어떻게 보면 법인세에서 이익을 봤으니까 세금이 대표님 입장에서는 없는 거나 다름없네요. 네, 맞습니다. 돌려받는 셈이 예, 예, 돼버립니다. 법인은. 오히려 네, 네, 낼세 오히려. 법인도 내 거니까 법인에서 네, 네, 네. 법인이 적게 냈으니까 나는 소득 복잡한 일을 이제 손을 대신 건데 고민을 굉장히 네, 많이 하셨다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다 분석하다 보니 저기서 이제 흠결을 찾아내신 거거든요. 네, 네, 네. 찾아내고 저거를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주총을 무효시켜서 결국은 차등 배당을 무효하고 미리 낸 원천세 다 환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이런 플랜을 해 주셨는데 네.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4,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굉장히 시급하게 처리해도 4,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소재기 절차와 판결까지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될 텐데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안 내야 될 세금들을 누구나 하고 있는 차등배당이 본인한테 맞는 걸로 생각해서 안 내야 할 세금 2억 정도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웠고, 이걸 다른 방법, 이 회사에 적합한 방법을 했더니 세금을 오히려 내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4억 4천2백만 원만큼 돌려받는 이런 부분. 그래서 단기 순이익률이 한 5%라고 하면 4억 4천2백만 원은 약 88억 매출과 맞먹는 이 금액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보람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절감이 아니라 뭐 오히려 이익을 보게 해주셨으니까 네, 이런 회사는 5년간 법인세를 거의 안 내잖아요. 그 정도 안 내죠. 20억이면.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퇴직금은 당연히 대표 네, 임원이 뭐 네, 누려야 될 권리인 거고 이 네, 당시에 퇴직금을 저도 많이 했는데 어떤 컨설턴트들은 퇴직금 하면은 세무조사 나와요 이러면서 못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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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그 대표님들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시죠. 그때 했어야 되는데 네, 이익이 네, 10억이 세금 그렇습니다. 네, 10%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놓치신 거예요. 네, 네, 퇴직금에서 물론 이제 소명은 나오지만 네, 잘못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겠지만 또 제대로 제가 뭐 몇십 개 했는데 과세된 거 한 건도 없거든요. 똑바로 한 거.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오히려 경험이 없는 컨설턴트들은 자기가 못하니까 그런 거 하면 네, 위험해요. 이렇게 되도 않는 소리들을 해가지고 대표님의 권리를 묵살을 네,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전문위 원님도 퇴직금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퇴직금 네, 하신 대표님들 중에서 퇴직금으로 인해서 혹시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나요? 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없고 네, 주변에도 제가 한 건도 못 봤어요. 근데 네, 항상 제가 이제 이런 절세 컨설팅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뭐 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자기가 못하니까 대표님들한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세무조사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세는 탈세가 아닙니다. 했다고 해서 세무조사 나오는 게 아니라 음, 당연히 어떤 건에 대해서 절세가 있었으면은 소명은 요청할 수 있어요. 소명을 똑바로 하면 됩니다. 소명을 물론 잘못하면은 조사까지 확대될 수는 있어요. 소명을 제대로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지금 바뀌어가지고 중간정산이 안 되죠. 네, 지금 중과상도 안 되지만, 뭐, 특별한 요건이 되면 가능성도 있고요. 권리, 네, 권리를 지키는 소중한 네, 네,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정일 연구원님 여기 보시면서 조금 네, 첨언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김영준 전문위원님이랑 같이 한번 검토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저도 되게 많은 그 노력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고 경험적으로 힘든 케이스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거나 소를 진행한다는 부분들도 많은 자문이라든지 법정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식도 그렇죠. 많이 있고 남다른 소민 의식이라든지 그런 책임감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표님께서 많이 혜택을 보시고 많이 고마워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좀 절세를 해봐야겠네 라고 하신다면 영상 하단에 상담 예약 번호로 연락 주시면 빠른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